안녕하세요, 애슈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토픽으로 가져온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제 비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지금 11년 차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할 UX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경험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발표할 때 피해야 될 실수 5가지,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더불어 5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UX 디자이너를 뽑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 풀데이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하이어링 매니저와 또 엔지니어링 매니저, 뭐 다른 디자이너들, 리서처들 이렇게 원온원으로 얘기하는 세션이 있고, 항상 여기 꼭 들어가는 게 45분 내지는 1시간 정도 그 길이의 포트폴리오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 해왔던 좀 대표적인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의 어떤 실력과 이런 걸 검증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에서도 뭐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포트폴리오 없이 디자이너 뽑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발표를 많이 해야 됐던 적은 사실 2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 커리어에 통틀어서. 근데 많은 그 포트폴리오 발표하는 그 세션에 참여를 한 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아쉽다, 저렇게 하니까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노 피해야 될 점, 프로세스 중심의 발표. 디자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죠. 뭐 우리가 리서치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프로블럼 정의를 내려서 내가 이런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뭐 익스플로어를 했다가 다시 뭐 테스트를 해서 또 이렇게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옵션을 갖고 더 리파인을 해서 발표, 막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이제 그 발표에 참여하는 그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 디자이너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다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대해 다 거기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내가 렉처를 하듯이 내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다라는 걸 강조하는, 물론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를 강조해서 그 프로세스 타임라인에 따라서 내 발표의 어떤 그 줄기를 그 타임라인으로 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프로세스를 줄줄이 나열하면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프로젝트에는 시작점이 있죠. 왜 어떤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간 하나 그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자기 포트폴리오 발표하는데 무슨 앱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앱이 뭘 하는 앱인지 소개조차 안 하고 갑자기 막 컨버전 넘버가 어떻고, 우리가 이래서 비즈니스 이슈 프로블럼이 있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옆에서 이제 구글을 서치를 해봤죠. 저 앱이 도대체 무슨 앱인가.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가 이제 미싱된 상태로 이제 자기 프로젝트 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일단 우선 그렇게 컨텍스트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정확히 목표가 뭐였고, 골이 뭐고, 보통 이런 경우 유저 골이 있고 비즈니스 골이 있는데, 모든 프로젝트 그러진 않지만 뭐 유저가 뭐 뭔가에 대한 컨퓨전이 있다, 아니면 어떤 스텝이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 심플리파이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든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컨버전 레이트 있고 뭐 리텐션이 있고, 그래서 유저가 뭐 아니면 뭐 인게이지먼트, 얼마나 우리 프로덕트를 더 자주 쓰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새 유저가 유입했는가, 뭐 그런 넘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 뭐였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썸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만 해야 될 리서치 퀘스천이 이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했고, 그래서 리서치를 했고, 뭐 안 했으면 뭐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자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임팩트 있는 그런 큰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익스플로레이션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임팩트 있게 내가 이런 가정을 갖고 이런 디자인을 했고, 테스팅을 했더니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은 이렇게. 그래서 그 임팩트가 어떻게 우리가 애초에 그 처음에 얘기한 그 고울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런 풀 패키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또 피해야 될 점, UI의 기능, 어떤 피처들의 열거. 제가 일단 무조건 딱 노라고 사실 더 이상 깊게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케이스가 발표하는 분이 마치 UI 뭐 디자인 리뷰 미팅에 온 것 같이 막 포인트 아웃 하면서 뭐 이 버튼 있고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어떤 UI 중심의 기능 중심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는 일단은 지루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도대체 그게 무슨 어떻게 우리가 유저 애초에 이런 프로블럼을 솔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애초에 목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유저한테 베네핏이 있었는지, 뭐 그런 어떤 연결점이 없이 그냥 이게 버튼이 이렇고 뭐 이 기능은 이렇고 뭐 이걸 누르면 이렇고, 그거는 뭐 디자인 어떤 피드백 받는 미팅 가서 할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동료들한테 나 이거 피드백 좀 줘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처가 어떻게 펑션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저의 어떤 삶을 더 낫게 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내 디자인으로서 더 도왔는지 그런 거를 어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런 거 열거하지 말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내 디자인이 유저한테 어떤 베네핏을 줬는지 그거를 약간 빵빵빵 터트려주는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그 듣는 사람이 딱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네핏을 주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 우선 프레젠테이션 시작할 때 어떤 컨텍스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프로젝트의 골이 뭐였고, 그래서 이 내가 디자인한 게 어떻게 거기에 연결이 되는지 끊임없이 좀 뭐라 그러지? 지나치다고 본인은, 왜냐면 본인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듣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지나치다고 할 만큼 계속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풀어서 계속 그 연결을 해주는 게 내가 한 디자인과 우리의 골이 뭐였고 유저가 가진 베네핏이 그러므로 뭐였고, 그거를 끊임없이 연결을 해주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팀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어떤 분은 디자인은 팀워크 아닌가요? 프로덕트는 팀워크인데 우리가 다 같이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팀워크인데 이거를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거짓말 같고 막 내가 한 걸 뿔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나를 팔아야 돼. 지금 우리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한 건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가 알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겠어. 예를 들어 뭐 비주얼 어떤 모컵이나 어떤 와이어프레임을 내가 보여줬을 때 사실 우리 회사 내에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립이 된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브랜딩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컬러, 폰트 이런 게 싹 정리가 돼 있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갖다 그냥 썼단 말이죠. 그럼 그 비주얼 디자인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서는 내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다. 이건 내가 비주얼 디자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부분은 화면 설계랑 플로우 설계 뭐 이런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히 해줘야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의 스킬이 어디에 있나, 스킬셋이 어디에 있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시 어떤 이 전체를 그 디자인, 그러니까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이 나의 청중이, 나의 어디언스가 나의 유저라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1시간 내에 바쁜 자기 하루에 1시간을 써서 여기에 왔으면 그들이 그 시간 내에 얻고자 하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랑 일하면 이 팀에, 우리 팀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도와주셔야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죠, 프레젠터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 우리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팀 안에서 내가 한 역할이 뭔지 그거에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어필을 하자, 나를 팔자. 그리고 4번째 볼게요. 4번째는 배움이 없었던 프로젝트 소개.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보통 그 인터뷰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을 꼭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셨어요? 다시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 달리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제약상 뭐 테크니컬한 그런 제약이 있었다던가 시간이 없었다던가 그래서 못했었는데 다시 만약에 그런 게 다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든지 그런 되돌아보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질문을 안 한다면은 저는 일단 그 인터뷰어가 조금 생각이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디자인은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을 계속 어떤 소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하나 늘 배움이 있어야 되고 늘 성장해야 되는 그런 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이렇게 울거먹는다고 하나?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프로젝트에는 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뭘 배웠는지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좋은 걸 배웠으면 어떻게 적용을 할지 아니면 이런 게 아쉬웠으니까 다음에 내가 다르게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그거를 꼭 인터뷰어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플러스일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늘 플러스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이 없던 프로젝트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배움이 없었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배움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소개할 때 최대한 어려웠던 거, 뭐 되게 쉬운 거 하면은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되게 쉬운 거 소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챌린징하고 조금 되게 좀 뭔가 크리티컬한 그런 프로젝트를 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래서 뭘 배웠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걸 다 못했다는 거는 결국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내가 이 잡에 대해서 지금 시리어스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한테 당연히 기회를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 물론 그것도 그렇고 너무 짧게 발표를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런 일이 흔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실 때 타이머 놓고 이렇게 그거를 타이머는 필수. 타이머를 놓고 연습을 할 때 섹션 바이 섹션으로 이 섹션에서 내가 한 5분 정도 쓸 거고 요거는 한 10분짜리 이렇게 해서 좀 잘게 쪼개가지고 시간 그 매니지먼트를 좀 깔끔하게 잘해줘야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누구나 여기에서 점수를 깎인다면 되게 아깝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서머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프로세스가 어땠고 저땠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하지 말고 프로젝트 골이 뭐였는데 내 어프로치가 이랬고 내가 유저에 대해서 이미 이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만큼은 몰랐지만 약간 나의 가정을 갖고 이런 디자인을 했고 테스팅을 했더니 내 가정이 옳았다 틀렸다 뭔가 나왔다. 그래서 또 다음 어떤 이터레이션을 하고 몇 번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릴리스를 했다. 마지막 그래서
다시 골로 돌아가서 유저한테 이게 어떻게 베네핏을 줬고 비즈니스한테는 어떻게 줬고 그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두 번째, 내 디자인이 유저에게 준 베네핏을 하이라이트 하자. 피처가 아니고 UI 기능이 아니고 뭐 UI의 어떤 구성 요소가 뭐였는지 어떤 스크린을 디자인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유저의 베네핏이 뭐였는지 여기서 좋은 방법 하나는 약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피처를 내가 임프루브 한 거면 이런 플로우를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해서 유저 경험이 이렇게 바뀌었다, 임프루브 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어필하자.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뭘 했는지 우리가 뭐 했고 내가 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을 아주 명확히 하는 거에 추가로 이제 더 해야 될 게 내가 한 거를 크게 해서 그거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끌고 갔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조력자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또는 꼭 어렵지 않았지만 배움이 많았던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배움이라고 하면 꼭 뭐 디자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뭐 팀워크를 하는데 이런 걸 배웠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처음 일을 해봤더니 이럴 때 이런 사람하고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뭐 그런 거를 그런 거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저는 이런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시간 관리.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 깔끔하게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발표 준비하시는데, 면접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안녕!